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요. 추문백화점이다 이렇게 표현한 언론까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안경환 후보자가 해명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먼저 그동안 어떤 의혹들이 제기가 됐길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건 본인을 둘러싼 추문이 눈덩이처럼 커져서입니다. 특히 과거 상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법무부 장관의 적합한가, 자질 논란까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42년 전 안 후보자에게는 교제하던 여성이 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혼인을 주저하자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여성이 소송을 냈고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요. 당시 판결문을 보면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나와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변론했습니다. 허위 학력을 사용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안 후보자의 최종 학력을 이렇게 법학 박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서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실은 미국에서 3년제 로스쿨을 졸업하면 주는 JD 학위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JD의 D가 박사를 뜻하는 닥터의 준말이라 관행적으로 법학 박사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유명 자립형 사립고에 다녔던 아들의 퇴학 처분을 무마시켰다는 의혹도 추가됐습니다. 2014년 안 후보자의 아이들이 동기 여학생을 기숙사에 불러들이는 등 교칙을 위반해서 퇴학 위기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탄원서를 보내 선처를 부탁한 겁니다. 이후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져 아들은 퇴학을 면했습니다. 음주운전부터 시작해 자녀의 이중국적, 왜곡된 여성관까지 도마 위에 오른 안경환 후보자.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사죄를 했는데 논란이 잠잠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지금 차현주 앵커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정리를 해줬는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아무래도 가장 큰 의혹이 지금 몰래 혼인신고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까지 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 소송 자체는 민사소송이었고 본인의 말씀 따라 이제 좋아하는 여자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피해를 줬던 것도 분명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사문서 위조라든가 사인 위조 같은 명백한 법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물론 지금보다도 요즘보다도 문서 위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 편이었고 그 당시 이제 주민센터죠. 지금은 주민센터고 그때는 이제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열 같은 것이 엄격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뭐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더군다나 법무의 수장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정치적, 법률적, 도덕적 명분 같은 것이 있을지 좀 심각하게 청와대에서 고민해야 할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다. 크게 보면 지금 이 몰래 혼인신고, 아들 퇴학 편지 한 장으로 무마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학력 위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사실은 이 위중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거꾸로 맨 마지막에 학력 부분은 사실 관행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이나 혹은 고승덕 전 의원도 미국 로스쿨을 나왔고 그분들의 그 이 학력 기재 사항을 지금 보면 고승덕 전 의원은 법무학 박사라고 표기가 돼 있고 아직도 그다음에 이제 홍정욱 전 의원은 로스쿨 박사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아까 그 앵커가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닥터, 주리스 닥터라는 닥터를 그냥 해석하면 박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써왔다라는 관행이라면 그 부분을 갖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학력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 그 탄원서 부분도 사실 저도 좀 전에 그렇게 들으면서 약간 좀 해명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느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해명은 잠시 뒤에 들어볼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듣고 얘기를 해볼까요? 안경환 후보자 조금 전 11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지금 얘기 나왔던 몰래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또 해명도 하기도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제 생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에 남녀 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봐도 부족한 글들입니다만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하여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만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네, 도장 위조해서 결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에게 잘못을 했다. 평생 내가 이걸 반성하며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둘째 아들 잘못에 대해서는 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절차에 개입한 적 없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 글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일단 의혹 부분에 대한 해명까지 좀 총평을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분들은 뭐 사실 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뭐가 안 좋은 현재의 사회 현상인지를 자세하게 풀다 보면 당연히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취지가 달랐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는 바꿔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앞에 부분에 좀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썼다라는 식으로 해명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도 보고 그다음에 뭐 아이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그 부분은 이제 탄원서를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원서 자체에 중징계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썼고 학교 측에서 먼저 탄원서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렇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혼인무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두 부분은 뭐 해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네, 뭐 그건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부분도 물론 뭐 40년 전의 일이고 굉장히 젊었을 때 상대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맡아야 될 직책 자체가 법무부 장관인데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검찰 개혁을 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칼을 들이대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분명한 명백한 어떤 불법이라는 것을 저질렀던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거를 그럼 쉽게 흔한 말로 명이 설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개를 좀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자, 자유한국당은 뭐 당연히 사문서 위조 범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광덕 의원이 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혼인 무효 확인을 받은 그런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게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여성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 여성의 아버지로 추측되는 분께서 법정의 증인으로 증언까지 한 점에 미루어 봤을 때 이 세 개의 범죄에 대한 형사 고소가 제기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소송을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혼인무효수 확인을 받은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다면 그것은 처벌의 특혜를 받은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예, 기소유예 처분이 이제 처벌의 특혜가 아니냐 이런 네. 또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과한 의혹인 것 같은 게 예. 당시에 뭐 현재와 달리 그때 당시에 지금 안경원 후보자가 27살이었고 그때부터 네. 또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거나 그만큼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집안에 뭐 부가 있어서 그런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사문서 위조를 한 건 맞지만 이게 어떤 혼인소송, 혼인신고를 하는 데 쓰였다는 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돈을 얻었다거나 그걸 예. 통해서 다른 식의 어떤 범죄에 또 악용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리고 초범이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아마 기소유예 처분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최근에는 물론 이제 좀 그 한 90년대쯤에 이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좋아했던 연예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일들이 몇 차례 반복이 예. 되면서 이제 검찰에서 다소 강하게 처벌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전에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검찰에서 뭐 형사처벌을 실제로 나간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특혜 의혹까지는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봐주기 수사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양지열 변호사님 뭐 경험상으로는 예, 그렇게 보여진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말고도 지금 그 둘째 아들의 어떤 그 탄원서로 이제 어떤 그 퇴학 처분을 무마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이 학교가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자사고죠. 그리고 예. 실제로 학칙이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또 유명 인사들의 자제들이 예. 또 이 학교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학칙을 어긴 겁니까? 지금 그 이성 교제와 관련한 학칙 예. 위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회의록에는 자, 이 안경화 후보자의 아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자기 기숙사, 자기 방에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친구들한테 알렸다. 이 두 가지로서 이성 교제와 관련된 몇 가지 학칙을 위반했다라는 예. 것이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이 부분이고요. 그 해명돼야 될 부분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 열렸던 징계위원회에서는 학칙에 따라 퇴학 처분을 네. 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위원회가 열렸고 두 번째 위원회에서 그것이 이제 이 수위가 낮아집니다. 2주간의 정학 처분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탄원서를 보내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당시에 어쨌든 인권위원장을 막 그만두고 서울대 법대 명예 교수로 있었던 어떤 상황 속에서 유명한 어떤 직위에 있던 분이 어쨌든 그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그것이 무마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그 탄원서는 내가 자의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반성문과 함께 요구하는 징계 절차의 일환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상식적으로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탄원서라는 것은 선처를 바라는 문서예요. 예. 그렇다면 선처를 바라는 문서를 징계하는 주체가 요구한다. 예를 들어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재판부가 피고나 피의자나 혹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한테 탄원서를 제출하시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 저도 들으면서 그 부분이 조금 1차적으로 되지 이해가 않아서요. 가지 않고 예. 두 번째 이것을 보도한 신문이 오늘 그 신문 보도에 그 회의록 또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럼 그 회의록이 이제 그 2차 회의록인데 모 학부 그러니까 그 이 위원회 위원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 예. 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원심대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바로 밑에 교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감과의 면담에서 네. 학부모의 탄원서가 제출이 됐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몇 가지 서로 이제 상충되는 의견들이 쭉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징계 절차에 의한다면 첫 번째부터 탄원서가 있었어야 됐고 반성문과 함께. 근데 1차가 아니라 2차 징계에서 그 과정에서 자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자라는 뉘앙스의 교장 선생의 발언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학교 측에서 미리 봐주려고 탄원서를 쓰라고 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 본인은 내가 내진 않았는데 학교에서 요구했다. 그러면 회의록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 이것을 탄원서를 받아서 2차 위원회에서 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예. 대목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탄원서 내용이 우리 아들은 뭐 좀 징계 절차를 심하게 하고 여학생에 대해서는 탄원하지 말라 이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지만 네. 그러나 더 밝혀져야 한다. 좀 더 의혹이 싹 가시려면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학교의 증언이라든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안경환 후보자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제가 조금 전에 둘째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첫째라고 합니다. 예. 아마 50대
예, 얻은 아들 늦둥이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지금 해명을 해서 이 부분은 뭐 해명이 되나 했는데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확인할 부분은 분명히 확인을 예.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문서로 금방 확인하시는 문서로 거죠? 남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차 그럼 이제 1차 회의록이 있고 지금 말씀한 2차 회의록이 있었는데 예. 1차 회의록에서는 왜 그러면 퇴학 처분을 했었다가 왜 2차 회의록을 열었는지 그 자체가 그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있거든요. 되게 한번 징계 절차를 열어서 결정을 했다라면, 그러니까 1차 네. 회의록에서 확정을 지었다라면 굳이 두 번째는 안 하는 것이 상례이기도 한데 1차 회의록에 뭐 한 번 더 해보자라는 내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게 아주 좀 미뤄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확정을 지었는데 갑자기 또 다시 2차 회의록을 만약에 연 거라면 그런 부분이 왜 있었는가 부분은 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확실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저서 부분에 대한 해명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맥락에서 봐달라 이런 얘기를 오늘 한 번 더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저서에 표현된 여성관 논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란 무엇인가 이 책에 이어서요. 지금 2003년에 낸 책인데 수필지 맥주와 사색에도 또 이런 표현이 있어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지금 여성에 대한 혼인 사무소 위조와 관련된 이야기 그것과 사실 좀 연결되는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당시 27살의 그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당시 어떤 생각이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남자로서 사실 그렇게 해버리면 여성들이 도리어 뒤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예. 여성들이 사랑하게 되고 나와 살게 되지 않느냐. 물론 본인도 그것이 잘못된 이기심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에 여성관, 안경환 후보자의 여성관이 사실은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후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법과 문학, 법과 이 셰익스피어 이런 어떤 각 신문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연재를 했던 그 칼럼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 맥주와 여성 2003년도에 예. 그 표현을 좀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황동색으로 구운 허벅지는 영락없이 칼질을 기다리는 꼬치용 돈육이다. 저는 이게 지금 계속 이야기되는 게 특정 부분만 보지 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라라고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더라도 그 특정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묘사였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대목, 이 대목도 사실은 이 챕터를 제가 오늘 다 읽어봤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 봐 그런데 이겁니다. 유럽의 누드비치에서 만난 여성, 동양 여성을 봤는데 숨 막힐 듯이 전율을 했다. 그 중간에 조금 생략했습니다. 부적절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칼럼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내 여제자였다. 그러니까 여제자를 유럽에서 누드비치에서 봤는데 숨 막히듯이 전율했다. 이것이 주어가 나고 그러니까 그 동사는 전율했답니다. 그러면 이런 대목을 전체를 아무리 읽어도 남성이 비판적이어야 된다. 수컷의 어떤 생리가 이렇다. 그래서 남성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많은 글들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묘사,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부적절한 건 사실이다라고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책 한번 그럼 끝까지 읽어보자 이런 분들도 지금 많은 것 같고요.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한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가 여론은 그다지 지금까지는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당은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젊은 여자는 정신병자만 아니라면 거지가 없다는 말이 있다. 국을 하느니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성을 돈으로 사려는 사내는 지천으로 깔려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런 표현이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아닌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저서인 남자란 무엇인가에 실린 문장이라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부적합성을 논하기보다 범죄자냐 아니냐를 논해야 할 지경입니다. 술자리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젊은 여자는 매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람, 더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 이 범죄자냐 아니냐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좀 전에 이제 이정근 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신 바와 같이 그 표현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지만 또 저 비판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분명히 그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지금 이용호 정책위 의장의 발언은 그 네. 책 논란, 저서 논란과 관련한 저서 논란인데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안경환 후보자 본인이 성을 매춘으로 삼았어요. 젊은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 발언 뒤에 문제는 이런 사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문제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안경환 후보자가 오늘 해명을 한 것처럼 네. 지금 앞에 설명을 한 부분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이 이렇다는 걸 설명한 거고 바로 그 뒤에 문장이 이런 식으로 사회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도 우버라고 하는 국제적인 그 개인 택시 비슷한 회사에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성접대를 잘못 받는 바람에 그 회사 CEO가 자리를 잃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예. 국제 뉴스로 생겼을 거고 다시 한번 한국의 어떤 성문화, 접대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게 국제 뉴스에 오를 정도로 지금도 사회에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는 게 저 어떻게 보면 초점인데 앞에 표현을 가지고 그거를 마치 안경환 후보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저는 이건 또 왜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야당의 반발은 거세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런데 의혹은 의혹이고 지금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더 해명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검찰 개혁뿐 아니라 법무부의 탈검찰화 반드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달려간 기자들의 한 뭐 많은 그 기자들 또 특히나 이제 언론사의 그 이걸 지켜보던 안에 내부에서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좀 떠올렸었어요. 예. 그러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도 지난번에 국무총리 후보 시절에 사실 그 해명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긴급 기자회견을 네.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당시에 위장 전입하고 이 수임료. 부당 수임료에 대한 두 가지 의혹이 이제 겹쳤었죠. 그런데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사실은 저기 하겠다, 사퇴하겠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예. 거꾸로 오늘은 혹시 사퇴가 아니냐, 예. 결정적으로 사퇴 쪽이 아니냐라는 어떤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사실은 거취 표명도 사실 그렇죠. 주목해서 보고 거취 표명. 있었는데 근데 예. 또 안대희 전 대법관과는 정반대로 내가 진짜 사과한다. 깊은 어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내가 다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그 검찰 개혁을 완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검찰 개혁 운운한 부분은 뭐가 떠올랐냐 하면 지금의 그 후보자들이 사실은 어떤 좀 그 주장하는 바들이 각각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위안부 할머니의 합의를 정상화해야 된다. 뭐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 스스로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인터넷을 보면 오늘 그 보도 지금 아까 이 탄원서와 예. 관련된 그 보도를 한 신문 기사의 댓글들은 굉장해요. 뭐 이거는 검찰 쪽에서 준 그런 자료 아니냐, 검찰들이 이걸 다 획책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그 기사, 그 기자, 뭐 그 신문에 대해서 뭐 맹비난하는 댓글들이 이제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하게 해야 될 건 구분돼야 된다.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염원이 많은 만큼 그러나 거꾸로 스스로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을 진짜 원한다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사명감이 그렇게 있다면 내가 이 27살에 했던 그런 범법 행위 때문에 그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결단도 좀 필요한 거거든요.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도리어 이 자신의 어떤 문제는 자신의 문제고 그 당위성은 당위성이다. 그걸 굳이 오늘 언급할 이유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청와대는 사실 사생활이기 때문에 청와대 차원에서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뭔가 본인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자, 이후에 청와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 청와대 발로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 당시 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는지를 청와대에서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사 판결 같은 경우면 만약에 본인이 처벌을 받은 거면 이른바 우리가 뭐 전과라고 부르는 범죄 경력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민사 판결 같은 거는 남아있질 않고 판결문 같은 걸 입수할 방법도 없거든요. 그런가요? 아니.
아니, 그래서 청와대에서 예, 이 사실관계 파악을 못했기 아, 때문에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해명을 일단 들어보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청와대도 아직으로서는 어떻게 이 그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입장 정리를 못한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조국 민정수석에게 조금 전 그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들과 이제 카메라 끄고 질의응답을 했을 때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제 청와대 측에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그렇죠. 이제 이 이후가 되는 건지 그 전인 건지 그거는 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카메라 끄고 네. 기자들의 어떤 일문일답에서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 인권위원장입니다. 사실 그 당시는 청문회가 없었죠. 청문회가 없었지만 법무부 장관도 사실 그런 어떤 범법과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어떤 이 상황이긴 예. 하지만 그러나 인권위원장 이런 어떤 혼인신고를 사무소 위조를 했던 분이 어떻게 인권위원장을 할 수 있었을까? 청문회는 없었더라도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 검증이 전혀 안 됐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기자회견에 그 일문일답에서 두 가지 다 내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장 후보 당시에도 내부 검증 상황에서 내가 이 사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했고 조국 교수 얘기를 했지만은 그 뉘앙스 자체는 이번 그 검증에서도 자신이 이 사실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인지한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한 거로 지금 네, 이해가 인지하고 되는데. 있었을 것이다. 네. 그럼 그러니까 두 그럼에도 가지 불구하고 다 인지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기자들한테 일문일답을 한 것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을 알고도 임명을 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겁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검증을 못했다, 예.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인권위원장을 할 때 내부 검증에서 이것을 자기가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검증 자료라는 건 그건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것을 그런 어떤 자료들을 특히나 박근혜 정부에서 아예 자료를 받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뭐 천명과 관련한 인적 이 인사 자료를 뭐 이런 기사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건 더 예. 말이 안 되죠. 인권위원장 시절에 이미 내부 검증에서 자기가 밝힌 예. 사실을. 그래서 지금 민정수석실 책임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조국 민정수석 교체해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 부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민사 판결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형사처분을 받은 거는 조국 민정수석이 객관적인 자료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했겠죠. 내가 과거에 혼인무효 판결 같은 걸 받은 바가 있다라고 해도 그것에 관해서 제자였던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는지까지 내면의 사정까지 다 알았을까라는 부분은 여전히 또 모를 수도 것이다. 있고요. 예. 또 알았다고 할지라도 뭐 이게 잘잘못을 놓고 봤었을 때 국민들 앞에 꺼내놓고 얘기를 들어보겠다라는 판단을 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오래된 일이었기도 했었고 이게 정말 그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겠다는 이런 종류는 또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서 민정수석을 교체해야 될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예. 사실 야당이 주장하는 낙마 1호 대상은 강경화 후보자였는데요. 지금 반대 기류가 이렇게 안경환 후보로 지금 옮겨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어제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보였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말쯤 임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지금 얘기 나왔던 몰래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또 해명도 하기도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제 생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에 남녀 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봐도 부족한 글들입니다만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하여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만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요. 추문백화점이다 이렇게 표현한 언론까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안경환 후보자가 해명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먼저 그동안 어떤 의혹들이 제기가 됐길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건 본인을 둘러싼 추문이 눈덩이처럼 커져서입니다. 특히 과거 상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법무부 장관의 적합한가, 자질 논란까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42년 전 안 후보자에게는 교제하던 여성이 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혼인을 주저하자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여성이 소송을 냈고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요. 당시 판결문을 보면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나와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변론했습니다. 허위 학력을 사용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안 후보자의 최종 학력을 이렇게 법학 박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서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실은 미국에서 3년제 로스쿨을 졸업하면 주는 JD 학위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JD의 D가 박사를 뜻하는 닥터의 준말이라 관행적으로 법학 박사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유명 자립형 사립고에 다녔던 아들의 퇴학 처분을 무마시켰다는 의혹도 추가됐습니다. 2014년 안 후보자의 아이들이 동기 여학생을 기숙사에 불러들이는 등 교칙을 위반해서 퇴학 위기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탄원서를 보내 선처를 부탁한 겁니다. 이후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져 아들은 퇴학을 면했습니다. 음주운전부터 시작해 자녀의 이중국적, 왜곡된 여성관까지 도마 위에 오른 안경환 후보자.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사죄를 했는데 논란이 잠잠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지금 차현주 앵커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정리를 해줬는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의혹이 지금 몰래 혼인신고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까지 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 소송 자체는 민사소송이었고 본인의 말씀 따라 이제 좋아하는 여자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피해를 줬던 것도 분명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사문서 위조라든가 사인 위조 같은 명백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물론 지금보다도 요즘보다도 문서 위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 편이었고 그 당시 이제 주민센터죠. 지금은 주민센터고 그때는 이제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열 같은 것이 엄격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뭐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더군다나 법무부의 수장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정치적, 법률적, 도덕적 명분 같은 것이 있을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청와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다. 크게 보면 지금 이 몰래 혼인신고, 아들 퇴학 편지 한 장으로 무마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학력 위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사실은 이 위중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거꾸로 맨 마지막에 학력 부분은 사실 관행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이나 혹은 고승덕 전 의원도 미국 로스쿨을 나왔고 그분들의 그 이 학력 기재 사항을 지금 보면 고승덕 전 의원은 법무학 박사라고 표기가 돼 있고 아직도 그다음에 이제 홍정욱 전 의원은 로스쿨 박사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아까 그 앵커가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닥터, 주리스 닥터라는 닥터를 그냥 해석하면 박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써왔다라는 관행이라면 그 부분을 갖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학력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 그 탄원서 부분도 사실 저도 좀 전에 그렇게 들으면서 약간 좀 해명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느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해명은 잠시 뒤에 들어볼 텐데요.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듣고 얘기를 해볼까요? 안경환 후보자 조금 전 11시에 이제 네, 도장 위조해서 결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에게 잘못을 했다. 평생 내가 이거 반성하며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둘째 아들 잘못에 대해서는 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절차에 개입한 적 없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 글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일단 의혹 부분에 대한 해명까지 좀 총평을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분들은 뭐 사실 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뭐가 안 좋은 현재의 사회 현상인지를 자세하게 풀다 보면 당연히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취지가 달랐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는 바꿔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앞에 부분에 좀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썼다라는 식으로 해명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도 보고 그다음에 뭐 아이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그 부분은 이제 탄원서를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원서 자체에 중징계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썼고 학교 측에서 먼저 탄원서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렇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혼인무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두 부분은 뭐 해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네, 뭐 그건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부분도 제가 물론 뭐 40년 전의 일이고 굉장히 젊었을 때 상대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맡아야 될 직책 자체가 법무부 장관인데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검찰 개혁을 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칼을 들이대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분명한 명백한 어떤 불법이라는 것을 저질렀던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거를 그럼 쉽게 흔한 말로 명이 설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개를 좀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자, 자유한국당은 뭐 당연히 사문서 위조 범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광덕 의원이 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혼인 무효 확인을 받은 그런 사건에 의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게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여성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 여성의 아버지로 추측되는 분께서 법정의 증인으로 증언까지 한 점에 미루어 봤을 때 이 세 개의 범죄에 대한 형사 고소가 제기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소송을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혼인무효수 확인을 받은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다면 그것은 처벌의 특혜를 받은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예, 기소유예 처분이 이제 처벌의 특혜가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과한 의혹인 것 같은 게 당시에 뭐 현재와 달리 그때 당시에 지금 안경환 후보자가 27살이었고 그때부터 또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거나 그만큼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집안에 뭐 부가 있어서 그런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사문서 위조를 한 건 맞지만 이게 어떤 혼인 신고를 하는 데 쓰였다는 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돈을 얻었다거나 그걸 통해서 다른 식의 어떤 범죄에 또 악용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리고 초범이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아마 기소유예 처분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는 물론 이제 좀 한 90년대쯤에 이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좋아했던 연예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일들이 몇 차례 반복이 되면서 이제 검찰에서 다소 강하게 처벌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전에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검찰에서 뭐 형사처벌을 실제로 나간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특혜 의혹까지는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봐주기 수사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양지열 변호사님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진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말고도 지금 그 둘째 아들의 어떤
탄원서로 이제 어떤 그 퇴학 처분을 무마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에 대한 해명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이 학교가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자사고죠. 그리고 예. 실제로 학칙이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또 유명 인사들의 자제들이 예. 또 이 학교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학칙을 어긴 겁니까? 지금 그 이성 교제와 관련한 학칙 예. 위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의록에